네, 안녕들 하셨어요? 지중해 역사와 예술, 문화를 배우면서 즐거움과 행복을 얻는 시간이죠. 지중해 시간여행이 마련하는 튀르키예 역사예술여행, 오늘이 드디어 100번째입니다. 100번째. 그래서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김영석 교수님이 지금 뭐 106살인가 그러신데, 뭐 100번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회원님들, 또 유튜브 보시는 구독자님들, 100번 넘어서 106살, 110살 더 오래오래 장수하시라, 건강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100번째 강의인데, 오늘 이제 카리에 성당이라고 하는 비잔틴 르네상스의 아주 핵심이고 비존재자의 존재 공간이다라고 하는 좀 철학적인 어려운 용어를 동원했는데, 뭐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리에 성당은 이스탄불을 탐방할 때 이 어떤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의 우리가 다른 말로 비잔틴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비잔틴 예술이 12세기, 13세기 비잔틴 예술의 핵심과도 같은 거기 때문에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문명의 개차로 튀르키예는 현생 인류 호모사피엔스의 4차례에 걸친 중요한 변곡점이 중심에 있거나 그 중심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세계사의 여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튀르키예 내에 38개의 주요 탐방지를 제가 탐방한 지역을 직접 이렇게 차례대로 소개해 드리고, 이스탄불의 경우에는 테오도시우스 성벽 맨 끝에 있는 그 카리에 성당, 저게 오늘 배울 카리에 성당이 저기 있는 거예요. 맨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카리에 성당은 보통 그 이집트 탐방할 땐, 이집트란다. 이거 끝나고 이집트를 할 거라 이집트가 입에 올랐어요. 이스탄불 탐방할 땐 저까지는 못 가요. 왜냐면 저기는 걸어서 가기는 어렵다. 한 2시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제 사라이부르누 궁정곳이라고 하는 이쪽 지역에 이제 어떤 걸어 다닐 수 범위인 것들을 중심적으로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기독교 유적에서 아야소피아, 성소피아와 이리네에 이어서 지난 시간 이리네까지 했죠. 오늘부터는 이제 카리에 성당을 2차례에 걸쳐서 살펴보겠습니다. 카리에라는 이름이 뭔지, 또 건축 구조가 어떤지 이걸 한번 살펴보는데, 카리에 성당은 성소피아 이후에 건축된 거다. 그렇죠. 이거는 동로마 제국 양식의 전형적인, 그리고 중세 비잔틴 양식의 전형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후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성소피아 성당이나 이레네 성당과 같은 건축 양식이다? 아닐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상당히 후대이기 때문에. 카리에 성당의 건축 양식은 바실리카 양식이다, 십자 정방형이다. 네. 왜냐하면 뭔지는 모르지만 다르다 그러니까 바실리카가 아닐 거란 말이죠. 그죠? 수능 시험을 다시 보셔도 웬만한 대학은 다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찍는 걸 잘 하시기 때문에. 카리에에서의 카리에는 뭔 뜻이다? 뭔가 거룩한 뜻이 있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교회라는 뜻이다, 도심이라는 뜻이다. 자, 교회, 도심. 아까 지도에서 저쪽 그 꼬투머리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걸 조금만 생각하시면, 두 분은 그 수능 다시 보지 마세요. 네, 카리에라는 것이 그러니까 뭐죠? 그 소피아는 그 지혜, 그 다음에 이레네는 평화. 그럼 카리에도 뭔가가 중요한 게 있어야 되는데 뜻밖에도 엉뚱한 뜻이었어요. 카리에 성당의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건축 역사를 보고 구조를 살펴봐서 오늘 동로마 제국의 이제 널리 유행해서 성소피아 성당의 이레네 성당의 돔 바실리카 양식은 초창기에 힘이 쓸 때고, 후대에 가면 이제 오늘 배우는 이 양식으로 작은 규모의 교회로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그리스를 탐방할 때 작은 성당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오늘 배울 바로 이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서유럽 지역에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어서 오셨는데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똑바로 걸으셔도 돼요. 자, 카리에 성당 이름이 이제 뭐냐는데, 지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 왼쪽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뒤에 다시 설명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옆이 테오도시우스 성벽이잖아요. 이게 그 콘스탄티노플이 이렇게
툭 삐져. 그러니까 북쪽으로 있는 금강만이라는 게 골드눈, 동쪽으로는 이 보스포러스, 남쪽으로는 마르마하, 삼면에 바다로 다 툭 삐져 나온 거거든요. 사라이브르누가. 거기서 서쪽에 성벽으로 막으면 천혜의 요새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쪽에 친 거를 우리가 테오도시 성벽이라고 그러고 그 테오도시 성벽이랑 바로 붙어 있어요. 안쪽으로. 그러면 교회가 아니라 도심이잖아요. 근데 왜 교회라 그럴까? 이유가 또 있죠. 이게 이제 카리에 성당인데 규모가 일단 거대하지는 않아요. 그죠? 이게 전형적인 어떤 우리가 그리스에 가서 보는 그 비잔틴 건축이 아니라 그리스에 가서 보는 많은 성당들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외형이. 예. 제가 이제 서 있는 건데 여기 이제 면이 이렇게 돌려가면서 바꿔보는데 자, 뭐 이뻐요. 예, 이쁘죠. 왜냐면 크지 않기 때문에 웅장한 감을 주는 게 아니라 아주 예쁘다. 일단 그런 느낌을 줘요, 이게. 예. 자, 이제 이렇게 한 바퀴 뺑 도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기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코라. 원래는 카리에가 아니라 코라예요. 코라. 그래서 코라가 뭔 뜻이냐? 자, 이게 중요한데 우리 그리스어로 이제 코라를 잘 못 읽으시지만 그래도 자꾸 제가 써놓는 이유가 키로 할 때 X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오메가니까 코 무조건 읽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P가 R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코라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땅이나 지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코라가. 특히 땅이나 지역 중에서 사람들이 사는 도심 지역이 아닌 그 바깥의 지역. 외곽 이런 뜻이에요. 코라가. 그러면 우리가 도시는 뭐냐? 밑에 도시에 그 파이 할 때 그 P 발음이잖아요. 근데 오니까 그 람다니까 폴이잖아. 폴리스. 우리가 많이 쓰는 폴리스는 우리가 도시를 폴리스라 그러잖아요. 도시국가. 그 폴리스는 뭐냐면 국가에서 사람들이 사는 도심 부분을 폴리스. 그 바깥에는 코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맨날 쓰던 폴리스하고 코라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폴리스는 사람들이 사는 공간. 코라는 그 바깥에 여기는 노는 없겠지. 밀밭이겠죠. 밀밭 올리브밭. 그 밀밭 올리브밭이 있는 교회. 폴리스, 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성벽 안에 폴리스, 성벽 밖에 농경지 이렇게 돼 있는데 아테네에 오늘날 가더라도 원래 아테네에도 성벽으로 둘러쳐져 있어요. 거가 폴리스고 그 바깥으로는 교회 코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그 아테네에 가면 이제 그 성벽이 다 대부분 헐렸기 때문에 일부 흔적만 남아 있고 대부분 다 헐렸지만 그리스 도시들도 성벽 내의 그 폴리스, 성벽 밖의 코라 두 개로 나눠지는 거다. 근데 아까 테오도시 성벽 안쪽에 있는데 이게 왜 그러느냐? 이게 이제 맨 처음 4세기에 지을 때는 테오도시 성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원래 콘스탄티노플 성벽, 그러니까 325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비잔티움을 노바 로마, 새로운 로마로 이름을 바꾸고 5년 뒤인 330년에는 콘스탄티노폴리스로 바꾸면서 로마 제국의 수도로 삼을 때 영역은 저기는 성벽 바깥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라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5세기 초에 테오도시우스 황제의 손자인 테오도시우스 2세 때 5세기 초에 콘스탄티노플 시가지를 확장하면서 오늘날 가서 이스탄불에 가서 보는 테오도시우스 성벽은 저 바깥에다가 포함시켜가지고 지은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왜 테오도시 성벽 안쪽에 있느냐? 코라는 도심 성벽 바뀌어야 되는데 그거는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최초에 저거를 지을 때는 성벽 바뀌었는데 5세기 초에 테오도시우스 2세 때 성벽을 확장해가지고 밖으로 늘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그 안에 포함이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원래 이름을 보면은 코라에 있는 거룩한 구세주 교회다. 그러니까 코라니까 뭐예요? 이게 자꾸 어려우니까 교회에 있는 거룩한 구세주 교회 이런 뜻이에요. 저걸 다 줄여서 코라라고 교회라는 이름만 남긴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 교회, 외곽. 그래서 코라에 있는 교회 외곽에 있는 구세주 교회. 여기서 이제 거룩한 아기오스, 소테르예요. 소테르. 그래서 소테르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튀르키예 동남쪽에 시리아 국경지대에 있는 안타키아를 우리가 탐방할 때 안타키아의 모자이크 박물관에 이제 시각예술, 남아있는 거 기독교 시대의 시각예술을 보면 소테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기독교화가 된 뒤에는 전통의 그리스 로마 전통의 모자이크는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신들을 그려야 되는데 그 신들을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자이크가 기독교 모자이크로 바뀌게 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구세주를 해야 되잖아. 근데 구세주를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 전례의 의미인 의인화된 여성으로 해놓고 그거를 구세주라고 쓰는 거예요. 짬뽕이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의미를 담되 시각으로 표현할 때는 전래 그리스 로마 예술대로 신을 여성으로 묘사하는 그런 거에서 이제 소테르 이런 것들이 나와요. 나중에 다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안타키아 가서. 그래서 코라에 있는 거룩한 교회다. 구세주 교회다. 이걸 줄여서 우리가 코라라 그러는 거다. 그래서 도시 밖에 있는 구세주 교회다. 이게 지리적인 의미에서의 코라의 의미고 지리적인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교회의 교회다. 이게 이제 뭔 의미를 또 하냐. 신학적인 의미로는 이게 뭐냐 하면은 물리적인 공간으로는 교회라고 하는 외곽이라는 장소를 담지만 신학적으로는 이게 무슨 장소냐 하면 담을 수 없는 분을 담은 코라. 담을 수 없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다 담을 수가 있어요? 담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담을 수 없는 분을 누가 담았어요? 성모 마리아가. 이런 신학적인 의미로다가 이거를 이제 해석을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담을 수 없는 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서 배웠던 인카네이션, 성육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할 때 그 성부, 야훼 하나님이 율신이잖아요. 그 성부. 근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잖아요. 근데 성자가 신이냐 아니냐? 율신이 야훼 하나님 성부면 되지 뭐 성자가 뭔 신이냐? 그게 무슨 파? 아리우스파. 그래서 그 이단으로 몰리잖아요. 최초로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그 아리우스파에서 보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 아닌 거예요. 율신 야훼 하나님이 픽업한 거야. 양자로서. 어디서 나온 사람을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의 몸에서 나온 아들을 나의 양자로 픽업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전형적인 아리우스파의 해석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정통 기독교를 해로 보면은 성부인 야훼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자기 아들을 낳게 한 거잖아요. 정통 기독교 신앙으로 보면. 그러니까 뭘 통해서? 381년 콘스탄티노플 칙령으로 인해 가지고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만들었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 그 삼위일체는 성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요거는 삼위일체. 이 두 위에다가 요걸 연결시켜 주는 게 뭐예요? 야훼 하나님의 뜻인 성령. 요것은 하나다 이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이게 381년에 테오도시우스가 수도 콘스탄티노플에서 공회를 열어가지고 그때 확정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걸 기독교에서 그대로 믿는 거죠. 삼위일체. 그러니까 성부가 성령을 통해서 성자한테 거룩한 뜻이 육신으로 나왔잖아요. 이것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이 육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의 형상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형상으로 나오게 될 수 있던 건 누구 덕분이에요? 성령이라고 하는 담길 수 없는 거를 성모 마리아가 담아냈던 거기 때문에 바로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를 의미하는 거로 신학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그리스어로서 그 단어 자체의 뜻으로서는 교회의 장소라는 의미지만 그 교회의 장소가 후대 신학적으로 어떻게 재해석을 했냐면 담을 수 없는 성령이라고 하는 이런 거룩한 신과 야훼 하나님과 똑같은 거를 몸으로 담아냈던 그런 성모 마리아를 나타내는 거로 바뀌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담길 수 없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가 이제 영어로 without이라는 뜻이에요. 뭐가 없는. 그래서 헬레니즘 뭐 철학을 얘기할 때 무슨 아파테이아라든가 이렇게 하면은 그 어떤 감정, 그러니까 욱하는 충동 감정이 없는 마음의 평정 상태. 이런 걸 좀 아파테이 아타락시 할 때 그 A가 붙으면 요즘도 이제 뭐 A자 영어 접두사 붙으면은 without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스어 접두에서 나온 건데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뭐예요 이게 아코르토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성모. 담을 수 있는 게 아닌데 그거를 담아낸 분이다. 이런 뜻이다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모 마리아의 어떤 그런 뜻이다. 그래서 코라는 곧 뭐다? 성모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트르담하고 같은 거예요. 노트르담이
불어 그대로의 뜻은 우리의 귀부인이라는 뜻이지만 성모 마리아를 뜻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코라도 교회 장소라는 뜻이지만 성모 마리아를 뜻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신학적인 의미, 살아있는 자들의 뭐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성모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낸 공간이다. 아주 거룩하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게 이제 그 13세기에 이거를 재건할 때에는 저것이 오히려 이 성소피아 성당보다도 저기다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아주 중심 교회를 이걸 만든 거기 때문에 이 그 카리아 성당이 아주 최고의 어떤 의미를 갖는 동로마 제국 마지막 왕조인 동로마 제국에 10개 왕조가 있다 그랬잖아요. 10번째 팔라이올로고스 왕조 때 이게 아주 최고의 어떤 기독교를 상징하는 그런 공간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뭐 조그맣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13세기에 저걸 칠 때는 당대 팔라이올로고스 왕조, 동로마 왕조의 최고의 교회는 바로 이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철학적인 의미에서도 이게 쓰이는데 플라톤이 티마이오스라는 소피스트 티마이오스하고 소크라테스하고 대화 나누는 얘기를 플라톤이 옮겨놓은 티마이오스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은 본질적으로 그리스어로 이 코라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이데아도 아닌 것이, 그러니까는 그 플라톤은 이원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크라테스의 사상이 이원론이잖아요. 모든 우주의 인간을 비롯한 삼라만상은 물질과 정신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뭐라 그랬어요? 이 물질인 고기 덩어리에서 나의 고결한 영혼이 분리되는 거. 그래서 물질과 영혼이라고 하는 두 개의 이원론. 그래서 플라톤은 스승의 설학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봤어요? 모든 삼라만상은 이 껍데기인 형상인 에이도스, 그리고 형상에 들어가 있는 본질인 이데아. 이데아는 안 보이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설명해서 그 이데아, 에이도스를 받아내는 그 형상 자체를 코라라고 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여기 저 김문환이 있다. 그러면 이 김문환 뭐 어떻게 여기 뭐 모자 쓰고 코 좀 크고 뭐 요거는 에이도스예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저의 생각, 저의 본질, 이것이 이데아예요. 그러니까 제 껍데기를 좋아하거나 저의 껍데기 때문에 와서 강의 들으시거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데 플라톤의 의미에 의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에이도스는 쳐버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어떤 본질들, 그거를 이제 배우러 함께하러 같이 오시는 거죠. 그러면 이 바로 에이도스를 담아내는 그 형상을 플라톤이 코라라고 얘기를 했던 거다. 요까지를 같이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카리에는 뭐냐? 코라의 티리케어가 카리에예요. 이건 뭐 말이 안 되네. 그죠? 그래서 원래 이제 코라 성당이라 그래야 되는데 티리케인들이 이제 그 뒤로 그냥 코라를 카리에라고 발음하면서 카리에 성당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거를 모스크로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카리에 잠이라고 부르다가 케말파샤 아타튀르크 때 1936년에 그냥 37년에 죽나요? 죽기 직전 이거를 다 이제 성소피아 성당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박물관으로 다 바꾸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회반죽 쳤던 거 다 걷어내가지고 박물관으로 바꿨는데, 훌륭한 그분, 누구? 에르도안께서 다시 이거를 모스크로 바꿔버렸어요. 자미로. 그래가지고 성소피아 성당도 이것도 모스크로 다시 바뀌어가지고 한 6년 전에 모스크로 이게 바뀌었습니다. 위대하신 에르도안 대통령 때문에. 그래서 근데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저 갔을 때는 그래도 모자이크하고 프레스코를 막아놓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안에 걸 자세히 찍을 수 있었는데 요즘은 막아놓은지는 뭐 제가 아직 검색을 안 해봤는데 저건 진짜 막아놓으면 안 돼요. 아니 성소피아는 그림이 얼마 안 되게 모자이크나 이게 모자이크 뭐 거기 프레스코는 없고 모자이크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구조라든가 규모를 보는 거니까 모자이크를 막아놔도 그냥 그럭저럭 보는데 이거는 규모도 작고 그 안에 있는 화려한 그 비잔틴 후기 양식의 모자이크하고 프레스코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가리면 진짜 이거는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뭐 가리지 않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관 변화는 그렇게 돼 있다. 이거 처음에 말씀드렸죠. 도시 밖에다가 처음에 증거고 유스티니아누스 때 확장해서 처음에 수도원교로 있다가 11세기에 요거를 재건을 해서 이 11세기의 현재 구조는 11세기 때 구조로 간 거고, 중요한 건 저 십자 정방향의 저 구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 1315년부터 1421년까지 요때에 저거를 내부를 싹 그 인테리어를 해요.
요것을 이제 테오도로스 메토키테스라고 하는 당대의 이제 그 팔라이오르스 왕조의 최고 실권자가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이거를 싹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때의 모습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시절이 뭐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안향이 중국 원나라, 몽골 제국의 원나라 때 가가지고 뭘 갖고 왔어요? 공자에 뭐 이거 하고 해서 성리학, 이거 갖고 들어와가지고 주작 성리학을 국내에 처음 소개해서 개성의 성균관을 만들고 어쩌고 그 시기에 바로 이제 요거를 갖다 건축한 거다.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이게 나르텍스라는 건 이제 현관 입구를 나르텍스라 그러는데 외부와 내부 두 개의 현관으로 나눠진다. 그건 뭐 그냥 별로 중요하게 놓고 중요한 건 요거예요. 파레클레시온. 파라클레시온이냐 파레냐. 요거를 뭐냐면 저기 돔이 두 개 보이잖아요. 그죠? 저게 앞에 돔은 저거 메인 건물이 아니에요. 원래 교회 건물이 있고 그 남쪽으로 부속 건물을 덧붙인 겁니다. 그거 돔이에요, 저게. 이 파라클레시온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뭘로 썼냐면 장례식 공간으로 썼어요. 황실이나 이런 거에. 그래가지고 요것이 갖다 들이붙어가지고 이 파라클레시온에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여기는 프레스코 예술. 본당은 모자이크 예술. 두 개 다 완전히 이제 뒤덮어버렸죠. 그러니까 사실 뭐 모자이크의 더 화려함이나 이런 거는 이거보다 2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팔레르모의 노르만 왕조가 만들었던 팔레르모 노르만 궁전의 그 예배당. 여기에 화려함이나 이런 거를 뭐 따라갈 건 없어요. 그게 최고지만 이거보다 시기적으로 200년 앞섰고. 그러나 우리가 그 시칠리아의 팔레르모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동로마 제국의 어떤 그 양식을 보려면은 여기가 이제 카리아 성당이 최고가 되는 거죠. 콘스탄티노 함락 뒤에도 이 교회를 계속 쓰다가 1511년에 모스크로 전환해가지고 모자이크라고 프레스코를 석회로다가 덮어버린 이게 되는 거고 이제 미국 돈으로 요거를 이제 복원을 했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 다 미국 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바실리카 양식을 소개할 때 아테네에 있던 아탈로스 스토아도 1950년대에 미국 돈으로 다 복원한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미국이 이제 그때는 이제 지금 모양 뭐 돈 갖고 와 이게 아니라 미국 돈을 일방적으로 다 외부에다 실어내는 시기이기 때문에 엄청난 미국의 돈으로 우리나라도 뭐 개발이 된 거고 이런 식의 서유럽에 있는 유적들도 다 미국 돈으로 복원을 한 거죠. 자, 구조를 보면 요것이 이제 파라예요. 파레 아까 잘못 쓴 겁니다. 파라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어 접두사로 옆에 측면에 그런 뜻이 파라기 때문에 아까 제가 파레클레시온이라고 잘못 써놨는데 파라예요. 그러니까 이 저기 뭐야 그리스 극장할 때도 이제 파라스카니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파라 그러면 측면의 옆에 그런 뜻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게 중앙 원래 돔이고 옆에 있는 거는 반돔이 두 개가 보이잖아요. 그죠? 저쪽에 있는 반돔이 원래 앱스 부분이고 이쪽 거는 파라클레시온의 앱스 부분이에요. 그래서 두 개가 교회가 두 개가 붙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조그마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산 비탈레 성당은 중앙 집중식이죠. 라벤나에 있는 거 바실리카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리네 성당과 아야소피아는 돔 바실리카라고 우리가 살펴봤죠. 요거는 십자 정방형이라 합니다. 십자 이렇게 십자로 생겼는데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워요. 바실리카는 직사각형 길게 늘어지잖아요. 이거는 정사각형에 가깝고 십자 요걸 그림으로 보면 아주 쉬워요. 십자 정방형이라는 게 이제 중앙에 돔 하나 놓고 그 다음에 후대에 이제 예배 공간을 장례 예배 공간을 따로 만들. 요게 십자 정백. 챗GPT한테 그려봐라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좀 잘못 그렸어요. 예. 원래 이 부분이 보라색 부분이 저렇게 붙은 게 아니라 옆으로 더 크게 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건 보지 마시고 분홍색 부분 빼고 나머지 부분만 보시면 정방형 십자가잖아요. 저게 이렇게 동로마 제국의 전형적인 비장튼 양식의 교회가 저렇게 십자 정방입니다. 오늘날 그리스에 가서 보는 교회들은 다 저렇게 생겼어요. 대부분이 저렇게 십자 정방형으로 이렇게 생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또 그려놨더니 또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거보단 상당히 좀 크거든요. 근데 어쨌든 파라클레시온은 이제 띄고 본거만 보면은 이렇게 돼 있고 요건 이제 현관 부분이니까
바깥에 있는 외 나르텍스라는 건 현관이라는 뜻이에요. 현관이고 내 나르텍스가 있고 안에 이 나우스 본당 부분이 십자 정방향으로 생기고 안에 동쪽으로 앱스 부분이 있고 이것이 길쭉하게 직사각형으로 길어지면 바실리카 양식. 바실리카가 이렇게 뭔가 압축된 것 같은 정사각형의 느낌을 주면 십자 정방향.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 서로 서유럽 지역에서의 어떤 그 내부는 이렇게 십자 정방향을 쓰는 것들이 없어요. 이건 동로마 제국에서만 나타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간 분절인데, 그러니까는 이 파라클레시온이라는 거를 갖다가 따로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여기는 이제 어떤 이 본당 부분, 이 본교회 부분에서는 어떤 신학적인 상징성을 강하게 갖게 하고, 이 파라클레시온은 명상성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는 죽음의 세계니까 장례식을 치르고 이렇게 죽음의 세계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된 이런 장면들을 묘사하고, 그래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구현하는 기독교 제국,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호하에 있는 어떤 동로마 제국의 기독교 제국, 이런 것들은 신학적인 의미는 본당 그림에다 하고, 사후 세계라든가 부활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죽음의 세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밑에 파라클레시온으로 하고, 이렇게 두 개의 공간을 분절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본당을 보면은 전체 다절에서 나르텍스, 나우스, 앱스, 요 나르텍스, 나우스, 앱스는 모든 바실리카도 그렇고 모든 게 기본이에요. 나르텍스의 현관 부분이고 가운데 본당 나우스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 그 앱스가 있고, 요건 뭐 기본인 거고, 여기서는 파라클레시온이 뒤로 남쪽으로 따로 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은 소리니까 그냥 뭐 이렇게 나중에 이제 유튜브로 보실 때 요걸 이렇게 좀 하나하나 찬찬히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르텍스를 왜 두 개로 저렇게 세게 이렇게 확대했느냐, 저 안에 표현된 그림들, 이미지들이 해서, 그래서 왜 나르텍스는 이제 어떤 구원의 서사, 구약 이야기 이런 거 하고, 내 나르텍스는 이제 성모 마리아라든가 그리스 생애 좀 나눠지죠. 네. 이런 식으로 왜 나르텍스와 내 나르텍스의 어떤 그런 뭔가요, 어떤 표현하는 기독교 시각 예술의 공간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고, 근데 나우스에서는 뭐 아주 이 판토크라토르,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성소피아 성당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의 방법들 다 4차례에 걸쳐서 변하는 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형성된 근엄한 심판자로서의 판토크라토르, 그러니까 판토라는 것이 올이라 했잖아요. 전체. 크라토르라는 건 크라시, 그리스어로 해서 통치하는 통치자.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모든 권한을 갖고 우주 질서와 이 인간 세계를 통치하는 그러한 근엄한 통치자, 그리고 최후의 심판은 심판자의 이미지, 수염 달리고 근엄한 이 판토크라토르 이미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4단계에 걸친 이미지 변천에서 마지막이 되는 거고, 주로 이것도 14세기에 만들어진 거니까 이 판토크라토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전형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동쪽 재단에 있는 건 똑같고 밑으로 이제 파라클레시온 있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이 카리에 성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건축 양식적으로는 그동안에 배웠던 성소피아나 이레네 성당과 달리 십자 정방형이라고 하는, 저것이 사실 오늘날 그리스 종교권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십자 정방으로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이제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내부로 들어가서 르네상스, 비잔틴 르네상스의 정수라고 하는 내부의 프레스코와 모자이크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